파워포인트 왼쪽에 보시면 나와 있는 정보란 데 오시면요. 프레젠테이션 보호 먼저 눌러볼까요? 어떤 메뉴가 있는지. 첫 번째, 추정본으로 표시입니다. 이건 참 모스에서의 시험이 잘 나왔던 문제죠. 다시 한 번만 이 의미를 알아보실 것은요. 실무 때 이용하실 것인데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의 문서예요. 이 문서 A라고 한 녀석을요, 어떤 사람 1번, 2번 사람도 3번 사람도 공동으로 공유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데 이 3번도 내용을 수정을 하고 2번도 내용 수정할 수 있고 1번도 내용 수정할 수 있는데 하다 보면 어떨까요? 제일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완성되었던 수정본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럴 때에 3번에 있는 사람이 내가 만든 게 추정본이야 그러면 이것을 누르는 겁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이 내용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린 그 상태를 뭐라고 하죠? 읽기 전용 상태라고 합니다. 볼 수만 있고 고칠 수는 없단 말 뜻인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쓰기 위해서의 추정본보기라는 것이 나와 있고요. 당연히 암호 설정, 이런 봤었을 것입니다. 문서를 열기 할 때 암호 설정 나오는 것이 있겠죠. 다음 아래 문제 확인 뭐 이런 것이 있구나. 문서를 검사한다, 접근성이었다 등등등인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용하실 내용 중에 시험 문제는 잘 나오지 않았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용어 한 가지 제가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뭐냐? 접근성이에요. 이 말뜻이 뭘까요? 말대로 접근할 수 있다? 내가 그것을 보고서 사용할 수 있다의 말뜻이었을 건데 이 접근성을 우리가 이용하는 오피스에서도요, 웹에서도요,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이 모든 주변 환경에서의 접근성은요, 한 가지의 말로 통일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이 문서를, 이 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눈이 좋고 잘 듣고 손이 편안한 상태인 사람만 이용하진 않아요. 일명 조금의 몸에 불편함이 있는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혹시 어렸을 때 이거 했었어요? 왜 색약, 색맹 검사 같은 거 해봤습니까? 왜 점점 나온 거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화면에 보고 있었던 빨간색을 파란색을 노란색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쵸? 다음에 마우스를 이용하셔야 되는데 손이 불편한 겁니다. 손을 순간 다 이용할 수가 없는 상태인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도 이런 기능들을 정상인과 똑같이 제공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용어가 바로 접근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린 쉽게 뭘로 보시면 되겠을까요? 여러분들 왜 버스 보시면 요즘에 저상 버스 혹시 보셨습니까? 많이 있을 텐데 높이가 낮은 버스, 타는 그 발판이 낮게 돼 있고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장애우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낮춰놓은 겁니다. 그것은요. 그리고 버스 타기 힘들어하는 좀 몸집 작으신 분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버스가 저상 버스라고 하는 것이겠죠. 이런 것이 몽땅 다 접근성에 포함되어 있는 용어입니다. 이것은 파워포인트 영상이 없으니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래에 프레젠테이션 관리 등등등 나온 것은 크게는 볼 사항은 없어요. 실무 때에도 시험 때 잘 나오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자, 이런 사항들을 페이지 어디에서 볼 것이냐면요, 페이지를 넘겨주어서 118페이지 118페이지입니다. 파일 탭이라고 하는 내용이 좀 나와 있겠죠. 제가 지금 설명했던 사항들이 여기에 있는 내용들과 흡사한 내용일 것이고요. 이것을 실제 시험 문제로 한번 풀어본다면 페이지는 12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이런 거 먼저 한번 해볼까요? 암호와 연관된 사항이었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문제의 소스를 불러봐야 합니다. 왼쪽에 열기를 누르시고요. 열기, 찾아보기를 눌러주시고요. 우리의 예제 파일이 있는 곳으로 갈게요. 자, 이제는 파워포인트 2016에 들어가셔서 파워포인트 안쪽에 챕터 01번입니다. 에서의 섹션 01번에 있는 내용을 먼저 불러올게요. 열자마자 뭐가 보이나요? 암호를 묻고 있죠. 자, 문제가 암호를 제시하는데 대소문자를 꼭 구분하셔야 합니다. 대문자 V부터 입력하시는 거예요. @기호의 RA75네요. 해서 확인 누르시면은 문서가 열리겠죠.
자, 모스 시험 시 이렇게 암호가 지정되는 문서를 열게 해주는 문제보다 더 많이 나온 건 바로 뭐냐면요, 얘입니다. 파일 메뉴를 클릭해 보시면 정보라고 하는 메뉴 안에서 프레젠테이션 보호를 클릭해 보세요. 여기에 암호 설정이 있을 거예요. 있죠? 자, 얘를 눌러볼게요. 눌렀을 때에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물어보는 게 있어요. 현재 이 파일 내용을 암호화 하시겠습니까? 묻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암호를 넣어준다. 넣어주면은 최초에 이 암호를 몰랐었을 때 어떻게 할까요? 문서를 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문서를 보여주긴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데 수정하고 난 다음에 저장하려고 하면은 암호를 물어보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쓰기 암호라고 합니다. 이것은 조금 뒤에 보시면 나오는 것이 있으니까 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암호를 지정하세요 라고 하는 문제가 제일 잘 나왔었어요. 여기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돌아와서 자, 두 번째 문제 보시겠습니다. 메모 및 주석 정보를 모두 제거하세요 되어 있겠죠. 이 사항은 어디냐면요, 다시 한 번만 파일 메뉴에서의 정보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우리 실제의 파워포인트 이용 시 이럴 때 혹시 없었습니까? 중고등학교 때나 대학 때에 여러분들 파워포인트 이용해 주어서 자료 조사한 다음에 발표 자료를 언제까지 내세요 이럴 때 있지 않겠어요? 하다 보면 이럴 때 많습니다. 나는 못했어. 전달 때에 친구한테 파일을 복사해갖고 파일명만 달리하고 내용만 조금 달리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쵸? 자, 두 번째 경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회사에 근무 중이었다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기가 막힌 기획이 있었습니다. 아이디어 있어서 그 기획서 형태를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내 위에 있던 과장님에게 올렸어요. 과장님 하시기를, 야, 너 이거 어떻게 생각했냐? 정말 대단한 것 같다. 대박인 것 같다. 이거 내가 사장님한테 올라가서 결제하고 올 테니까 너 승진 준비하고 있어 라고 합니다. 근데 이 나쁜 과장은 그 기획안을 자기의 이름으로 바꿔가지고서 사장님한테 올라갑니다. 사장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야, 김 과장 대단한데 당신 이거 어떻게 생각했어서 너 이번에 승진하자. 좋아, 이거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칭찬을 신입사원이 아니라 과장이 받을 수도 있겠죠. 이것을 알게 되었던 신입사원이 나중에 이의 제기를 합니다. 이거 과장님 제가 분명히 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과장님 이름을 올렸습니까? 라고 했을 때 과장님은 발뺌할 수 있어요. 그냥 무슨 말이냐, 내 아이디어인데?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잖아요. 이럴 때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이것을 걸면 됩니다. 바로 무엇이냐? 오른쪽에 보세요. 속성. 단지 여기 안에서의 내용만 똑같이 카피하는 것이 그 문서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아는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내 겁니다의 확인을 넣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는 속성 단추 한번 눌러보실래요? 그 다음에 고급 속성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아. 파일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 속 안에 성질을 넣어주는 속성이잖아요. 속성에다가 제목이 뭡니까? 쭈쭈쭈쭈쭈 뭡니까? 만든 이에다가 내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저장해두면 어디에도 표시가 안 나요. 그런데 내 것을 그대로 카피한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그 카피한 사람이 만약에 봤는데, 야, 내가 만든 건데 왜 네가 했다고 하냐 라고 한다면은 여기를 보시면 알 수 있겠죠. 누가 만든 것인지 알 수 있으니까요. 카피했었을 때에 실제 주인이 누군지를 표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항이 시험에 잘 나왔었어요. 자, 먼저 어디에 있을까요? 1번 들어가 보시면 이 문서에 대한 정보사항 보이시죠? 그 다음에 요약 눌러보시겠습니다. 이 문서의 제목은 뭡니까? 주제, 만드니, 관리자, 회사 등등등등등 내용을 넣을 수 있어요. 다음에 오른쪽 잘 나온 것은요, 내용 아니네요. 사용자 지정. 이거 잘 나왔었어요. 해서 이름을 넣어주거나 골라오신 다음에 값을 넣어주시는 속성 값을 넣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뭐랍니까? 모두 제거하세요라는 것이잖아요. 이 모두 여기서 옵니다. 제일 아래에 여러분들 이거 보이시나요? 모든 속성 표시를 쿡 눌러보시면요, 아까 우리 봤던 사항에 대한 결론된 사항을 여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 포인터를 위에 올려보시면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사항들 보이시죠? 지금 입력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죠. 여기 내에서 제거할 수 있는 겁니다. 또는 직접 아까처럼 속성에 들어가서 고급 속성 안에서 여기 안에서 지울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얘기를 하기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사용자 지정인데 이름을 속성에 들어가서 이름을 관리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넣어볼게요. 관리자라고요. 형식은 텍스트 형식을 지원합니다. 문제에 제시된 것이에요. 값은 홍길동이라고 하는 이름을 넣으랍니다. 다시 한번 파워포인트 내에서의 속성 정보의 이름을 관리자로 하고 형식은 텍스트, 값을 홍길동을 갖는 것을 추가해라.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그러면 속성이어서 쓰니까 요 메뉴에 들어와 주어서 사용자 지정 탭에 오신 다음에 이름, 형식, 값을 넣어주시고서 오른쪽에 추가 버튼 눌러주시면요 하단에 뭔가 추가된 사항을 볼 수 있어요. 얘가 시험 문제의 끝입니다. 가장 잘 나왔던 시험 문제예요. 자,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자, 모스 시험 보시는 분들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 추가됐어 안 됐어요? 됐죠? 이 상태에서 다음 문제를 넘어가 줘야 할까요? 아래에 있는 확인 단추를 누른 다음 넘어가 줘야 할까요? 확인을 눌러줘야지 확인이 되는 것이겠죠. 그쵸? 다음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이 상태에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합니까? 정상적인 상태로 와서 넘어가야 합니까? 어떤 것일까요? 아까 상태, 지금 상태. 무엇일까요? 정답은 없어요. 그 상황은 어떤 것이든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상태에 이를 때에 넘어가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험 보시는 분들한테는요. 자, 그런 사항들 중에서의 어디를 보시냐면요. 문제 5번에 보실래요? 자, 문서 속성의 제목, 키워드, 범주를 신입사원 교육으로 설정하랍니다. 라고 되어 있겠죠? 자, 넣어볼게요. 속성 메뉴를 다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고급 속성을 클릭해 보시고요. 제목, 키워드, 범주는 어디에 있느냐? 요약이라는 곳에 있죠. 제목에 입력할까요? 신입사원 띄고 교육. 띄어쓰기 하나 잘못 넣어주는 거 감점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겠습니까? 키워드에다가도 똑같이 입력하시면 되겠죠. 저는 지금 복사했습니다만 실제 여러분들 시험장 내에서는요 타이핑 하셔야 합니다. 복사 쓰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범주에다가도 넣어주죠. 이런 식으로요. 이게 이 문제에 대한 정답 풀이인 것이겠고요. 아, 여기 있네요. 6번에 있는 문제를 또 풀어본다면 속성의 이름은 관리자, 형식은 텍스트, 속성은 박길영이랍니다. 라는 사용자 속성을 설정을 하죠. 오른쪽에 사용자 지정 탭에 오셔서 이름 뭘로 하시라고요? 이름은 관리자, 그 다음에 형식은 텍스트, 그 다음에 값은 무엇이죠? 박길영. 한 다음에 어디입니까? 수정을 저는 아까 관리자의 홍길동을 넣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수정 나온 것이잖아요. 그쵸? 원래는 추가이었을 겁니다. 한 다음에 확인 누르시고서 나오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 파워포인트에서 시험에 나왔던 내용들 중에 한 가지였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시겠습니다만 암호 입력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추정본 표시라는 것 꼭 잊지 마셔야 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페이지는 121페이지 가보세요. 121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우리 봤던 새로 만들기라는 창이 좀 나와 있겠죠? 가봅시다. 새로 만들기 왼쪽 메뉴를 클릭해 보시고요. 자, 이 안에서 제시하는 사항들은요 예제 문제를 통해 볼까요? 1번 빈 화면에 새 문서를 작성해라. 말 뜻은 뭘까요? 얘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화면을 클릭. 아무것도 없죠? 작성하고 어디 폴더에다가 문서란 폴더에다가 우수 띄고 사례 띄고 발표 힘으로 저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문서 폴더 여기 아니에요. 잘 보세요. 우리가 이용하는 이 폴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서 폴더는요 현재 여기에 있는 거예요. 챕터 01번에 가시면 폴더가 없네. 좀 요 자리 합시다. 이 자리다가 지금은요 문서 원래 이렇게 있었어야 되거든요. 이 챕터 안에 문서 폴더가 원래 있었어야 되는데 이건 저희 없는 걸로 합시다. 주장만 할게요. 아, 그래요? 그렇구나. 아, 엑셀이었군요.
어디 있나 볼까요? 있나 볼까요? 있군요. 여기에다가 저장하라는 말 뜻인 겁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자, 그러면 저장하기를 눌러줘야겠죠? 자, 왼쪽에 보시면요. 파일 메뉴 보이시죠? 파일 눌러서 저장을 쿡 누르시고요. 저장할 위치가 어딘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찾아보기를 눌러서 저장을 시킬 폴더를 지정하세요. 우리 소스 폴더 안에 가시면 챕터 01번의 문서 폴더에다가 어떤 이름이랍니까? 이름이 우수 띄고 사례 띄고 발표랍니다. 수정할게요. 그러면 이 문제 끝. 다음 버튼을 쿡 누르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갑니다. 이온 괄호 열고 회의실이라고 하는 서식 파일이 있대요. 우리 용어인지 외워야겠죠. 서식 파일은 뭘까요? 미리 모양을 만들어 놓은 파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디 있었나요? 파일 메뉴를 클릭하시고 새로 만들기 메뉴에 들어오시면 여기에 있는 것들이 몽땅 다 서식 파일들이라 얘기하겠죠. 그 뒤에 누구죠? 이온 회의실입니다. 찾아볼까요? 이온 회의실이 그냥 이온이 있고요. 이온 회의실 있습니다. 여기 보라색 계열이네요. 찾았죠? 자, 얘를 이용해 주어서 새로운 프레젠테이션 문서를 작성하시고요. 연구 결과 보고서라는 이름으로 문서에다 저장을 합니다. 해보시죠. 자, 여기에 있는 이온 회의실을 클릭해 보시고요. 난 다음에 생성된 이 문서를 만들기 위해서 오른쪽 아래에 만들기를 한 번 더 클릭하세요. 나온 다음 저장을 해볼까요? 파일 메뉴를 쿵 눌러 주어서 저장입니다. 어디다가요? 찾아보기에 문서 폴더가 있어야겠죠? 저기 있었던 경로를 따라갑시다. 챕터 01번의 문서입니다. 이름을 넣으셔야겠죠? 이름 뭐라지요? 연구 띄고 결과 띄고 보고서 띄어쓰기 꼭 입력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자, 패싯 서식 파일을 이용해 주어서 이거 안 할래요. 똑같습니다. 4번도 안 할래요.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에서 주연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새로 만들기 내에서의 만들어져 있는 서식을 이용할 수 있자, 그것이죠. 저장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페이지를 넘겨보시겠습니다. 자, 넘겨보시면 122페이지 너무나 간단한 형태이겠죠. 열기와 닫기에 대한 사항을 묻고 있는 것인데요. 먼저 무엇일까요? 문서 폴더에 저장되어 있었던 생산지역 PPTX를 불러오랍니다. 자, 불러올 때 어디입니까? 왼쪽에 있는 메뉴 중에서 열기를 눌러서 찾아보기를 누르신 다음에 폴더에 따라가서 챕터 01번의 문서에 오니까 문제가 제시하는 생산 지역이 여기에 있네요. 열기 봅시다. 됐죠? 자,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이 프레젠테이션의 파일을 만약에 닫기 해라라고 하시면요, 요거 누르시면 안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통상적으로 닫기 할 때 우리 뭘 많이 쓰죠? X셀만 있을 거 아니냐고요? 이거 누르시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누르는 걸 볼 것이냐면요, 왼쪽에 닫기라 하시면 파일 메뉴에 요겁니다. 눌러주는 것이 정답입니다. 아셨죠? 자, 나머지 볼 거 없어요. 저희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죠. 설마 열기와 닫기도 못할까봐. 그쵸? 123페이지. 하지만 실제 시험 문제는 나오고 있다는 거. 우습죠? 자, 저장에 대한 사항과 다른 이름 저장에 대한 사항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구분 지읍시다. 우리 아까 저장을 눌렀었을 때 기억해 보세요. 눌렀을 때에 어느 폴더에 어떤 이름으로 저장하시겠습니까?를 묻는 거잖아요. 아마 아시겠지만 한 번만 더 확인할게요. 만에 하나 지금 우리의 제 문서를 보시면요, 그러면 이름 뭐라 되어 있나요? 글자 빠졌네. 무슨 연구 결과 보고서 아니겠습니까? 이미 이름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 파일 메뉴에 저장을 누르면
아까처럼 어느 경로에 어떤 이름으로 하시겠습니까를 물을까요? 안 물을까요? 묻는 것이에요. 눌러볼게요. 묻습니까? 안 묻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 같은 경우에는요, 새로운 PT를 불러갖고 와서 파일의 이름이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최초에 처음 지정할 때는 저장 눌렀을 때에 어느 경로에 어떤 이름을 하시겠습니까를 묻겠지만, 지금은 이미 경로가 지정되어 있고 문서에 이름이 있는 경우란 말이에요. 이럴 때 저장을 누르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 자리 그 이름으로 저장한다 이 말 뜻이잖아요.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런데 문제가 요구한 게 무엇인지를 보다 보니까 만에 하나 얘의 경로를 다른 데로 이름을 다르게 주하시면 무엇일까요? 다른 이름 저장을 이용하시는 게 맞겠죠? 그러면 파일이 몇 개 생길까요? 2개 생기겠죠. 전에 것, 새로운 것 하나, 2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이때 조심할 게 있어요. 자, 현재 여러분들 보시는 문서에서의 파일 메뉴를 눌러주어서 다른 이름 저장을 쿡 눌러보세요. 여기에 시험에 제일 잘 나왔던 거 한 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저장할 경로였던 치아보기를 눌러보시면요. 자, 여기에요. 얘 저장하시는 것은 어려움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왼쪽 아래 보시면 무엇이 있느냐? 도구라는 게 있습니다. 얘가 모스 시험에 참 잘 나왔었어요. 자, 이 중에서도요, 누구 잘 나왔느냐? 아래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있었던 일반 옵션 클릭해 봅시다. 자, 얘가 주로 왜 많이 쓰냐면요, 암호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아까 암호를 본 적 있었죠? 그쵸? 아까 우리 봤던 어디에 썼습니까? 이 자리에서 정보라는 데 보시면요, 프레젠테이션 보고라는 데서의 암호예요. 이때 암호는 바로 뭐냐면요, 읽기 암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읽기 암호가 뭐고요, 쓰기 암호가 무엇인지 보여드릴게요. 자,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먼저 찾아서 보여드린 다음에 해드릴게요. 현재 우리 문서에 이름이 있는데, 지금 이 문서가요, 서연구, 아이고 잘못 넣었어요. 글자가 뒤로 가버렸네요. 자, 아이고, 다시 한번 할게요. 제가 도구에서의 일반 옵션 들어간 다음에 한번 넣어볼게요, 여러분들요. 열기 암호입니다. 한 다음에 여기다 제가 1111 넣어볼게요. 열기 암호예요. 한 다음에 확인 한 번 더 물을 겁니다. 1111 눌렀죠? 이 문서를 암호를 열기 암호를 지정한 상태에서 제가 세이브 한번 해볼게요. 했죠? 자, 얘를 잠시 끄고 난 다음, 닫기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불러와 볼게요. 열기를 해서 그 파일이 어디에 있니? 라고 해서 연구 결과 보고서를 불러와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암호로 묻겠죠. 1111 입력을 해야지만 보이는 거죠. 그쵸?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파일 들어가서 다른 이름에서의 제가 열기 암호가 아니라 다른 암호를 넣을 거예요. 얘는 지워버리고요. 쓰기 암호에다가 2222 넣어볼 거예요. 다시 2222 넣어볼게요. 조정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문서를 닫게 할게요. 자, 다시 불러올게요. 연구 결과 보고서입니다. 불러오기 할 때입니다. 불러올 때에 자, 암호라고 묻죠. 근데 이 암호를 모르면 열지 못했던 것은 아까의 뭐죠? 열기 암호예요. 근데 오른쪽에 이 버튼이 나와 있어요. 뭘까요? 읽기 전용. 실무 때 이용하시는 겁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일단 그 내용을 보여줘요. 보기는 보는 거야. 한데 저장, 수정하고 난 다음에 수정입니다. 저장을 하려고 하시면요, 어떻게 되죠? 막혀 있는 거예요. 즉 저장을 할 수가, 수정할 수가 없다. 넌 보기만 할 수 있다. 이게 쓰기 암호라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최초에 아까 여러분들 암호 물었을 때에 암호를 넣었으면 읽기도 되고 쓰기도 되고 수정도 되고 편집도 할 수 있겠지만 암호를 넣지 않고 지금 모습 봤잖아요. 이럴 때에는 읽기 전용이어서 마음대로 수정하시고 마음대로 수정할 수가 없다. 이게 뭐라고요? 쓰기 암호라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현재 이 업무를 보면서요. 언제면요, 제가 문서를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만 수정을 해야 돼요. 저희 사원 11명이 이 문서를 건드리면 누가 언제 왜 오셨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여기다가 우리 사원들에게 이 문서를 보여줘야 하는 거니까 쓰기 암호를 거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사원들은 제가 넣었던 사항을 보고서 이렇게 뭔가 일을 하겠죠.
하고 난 다음에 볼 수 있고, 저는 제가 수정할 때 저만 고칠 수 있게 해주고, 이게 바로 쓰기야만 하는 것이라서 나중에 여러분들 문서를 공유했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사항으로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쓰기야만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그 이후에 나온 것이 거의 없어요. 페이지를 넘겨서 124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24페이지 갑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예제 파일 불러와야 됩니다. 섹션 04번 불러올게요. 열기로요. 열기를 이용하여 섹션 04번을 불러옵시다. 자, 불러왔다면 문제를 같이 한번 볼까요? 페이지는 124페이지입니다. 자, 제일 위에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빈 화면에 새 프레젠테이션 문서를 작성하고 아무것도 없는 새 프레젠테이션 작성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파일 메뉴 눌러서 어디에서? 새로 만들기에서 어디를? 새 프레젠테이션 아무것도 없는 거죠? 눌러서 이거 하라는 얘기인 거죠. 작성을 하고 연습 띄고 1이라고 하는 파일의 이름으로 저장하세요. 그럼 저장할 수 있으니까 안 할게요. 이 정도 다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굳이 제가 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세요. 메디슨 서식 파일을 이용해 주어서 새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고 제약회사라는 이름을 저장하세요. 할 수 있죠? 안 합니다. 세 번째 갑니다. 문서 폴더 안에 저장되어 있었던 생산 지역 PPT X 파일을 열고 슬라이드 1번에 지역별, 권역별로 수정한 다음 저장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열기 한번 가봅시다. 열기를 눌러서 찾아보기를 눌러주시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파워포인트 문서를 볼 수 있겠죠? 자, 문제가 제시한 대로 문서 폴더 가봅시다. 여기에 생산지역이라고 하는 파일이 있네요. 선택에 불러오세요. 자, 불러왔다면 슬라이드 몇 번이랍니까? 1번. 보세요. 이게 슬라이드예요. 슬라이드이고요. 여기에서의 슬라이드 1, 2, 3, 4번에 보면 되는 것인데, 제가 아마 엑셀에서의 설명했을 때 둘째 날 얘기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습관과 이런 버릇이 혹시 없습니까? 문서 열렸죠? 전 있어요. 문서 열리면요, 꼭 이렇게 눌러봐요. 뭔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눌러보는 거. 문서를 읽을 때에 저 그냥 읽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까맣게 잡아보면서 읽어요. 집중하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이런 버릇은 모스 시험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버릇. 절대로. 혹시 나도 모르게 이 문제 읽어주면서 얘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더라. 더블 클릭, 클릭. 문제와 관계없는 게 있다면요, 반드시 뭐합니까? 오른쪽 아래에 이전, 다시 풀기, 다음. 반드시 뭐 하시라고요? 다시 풀기를 해서 문제를 초기화한 다음에 하셔야 돼요. 이 초기화는 우리 시험의 전체가 아니라 이 문제의 초기화인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아무튼 그러합니다. 자, 1번에 와주니까 뭐라 있었습니까? 딱 써있기를 지역별을 권역별 바꾸랍니다. 좋아요. 자, 바꿔주시고 권역별 쓴 다음에 저장을 해 들어가셔야겠죠? 어디입니까? 문제는 그냥 저장이니까 파일 메뉴를 눌러주어서, 얘는 다른 이름이 맞을까요? 저장이 맞을까요? 그렇죠. 저장이 맞겠죠? 이미 이름이 되어 있는 것이니까. 다음에 이어서 네 번째 문제 갑니다. 안 할 거예요. 간단하고 보니까 5번 중요합니다. 실무 때도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자, 바로 무엇이냐? 현재 만든 문서를 파워포인트입니다. 자, 여러분 예를 좀 들어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뭐 글자밖에 없었습니다만 현재 파워포인트 문서를 근사하게 10장을 만들었다고 가정합시다. 디자인도 내가 다 했어요. 그리고 구성도 내가 다 했습니다. 보니까 너무너무 멋지다는 겁니다. 한데 발표할 때에 여기에 있는 이 파워포인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파일을 복사했다가 선생님 자리에다가 그 USB를 꽂고 발표했어요. 발표 다 끝났습니다. 선생님 자리에 USB를 미처 뽑지 못하고 온 상태에서 만약에 집에 왔다 보세요. 선생님이 나쁜 마음으로 이 친구 너무 잘했는데 나도 이거를 그대로 한번 따서 내 걸로 만들어 봐야지 카피해 가져갈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 여기 안에 내용들을 자기 마음대로 다 하나하나씩 요소를 다 변경을 할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럴 때 바로 뭐였습니까? PDF 형태의 파일을 쓰는 거죠.
PDF 문서는 수정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완벽히 만들어져 있는 한 덩어리의 문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한 덩어리의 이미지 형태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배포할 수 있는 거예요. 만에 하나 생각해 보실래요? 내가 파워포인트로 공문서 만들었어요. 공문서에다가 내 도장을 이미지 만들어서 여기다 결제에 올렸습니다. 우리 회사의 법인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한데 이 도장이 몽땅 다 이미지 형태인 거야. 이 이미지 형태로 되어져 있는 이 파워포인트 문서를 다른 사람 줘버렸으면요, 그 사람은 우리 회사의 법인 도장을 마음대로 써먹을 수 있을 거는 얘기냐고요. 그쵸? 한데 이 문서를 파워포인트 형태가 아니라 PDF 형태로 만들어서 배포했다면 얘는 따로 이용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PDF는 그럴 때 쓰시는 거예요. 해서 저장에 대한 사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요, 나왔던 파일 눌러보세요. 눌러서 아래 네 번째입니다. 내보내기를 클릭해보세요. 내보내기입니다. 이거예요. 내보내기를 클릭해보시면 내보내기는 뭘까요? 현재 내 문서는 PPTX의 파워포인트인데 어떤 형태로 변환시켜서 보내겠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제일 위에 보시면 PDF 보이시죠? 있죠? 그리고 오른쪽 버튼 보이시나요? PDF 및 XPS라는 것입니다. 눌러보시면 이 문서를 PDF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파일 형식을 SPS 하시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둘 다 문서인데 이미지 형태를 만들어서 수정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 것이겠죠. 이렇게 해서 이름 지정하시는 것은 어렵지 않으니까 전 방식만 소개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쵸? PDF입니다.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냥 게시를 눌러보시면 이 형태를 PDF 형태로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쵸? 수정이 안 되는 거죠. 배포할 때 쓰는 겁니다. 자, 이어서 그 아래에 보시면요, 6번 문제입니다. 현재 문서를 XPS로 하세요. 좋습니다. 똑같아요. 파일 메뉴에 들어가서 아래 네 번째였던 내보내기를 선택하시고요. 지정하신 다음에 PDF XPS, 그리고 오른쪽에 만들기 하얀 버튼 눌러서 파일 형식을 PDF가 아니라 뭐로 하시라고요? XPS 형태로 만드시고 난 다음에 파일명 지정하시고 세이브 하시면 문제가 없겠죠? 다음 이어서입니다. 아래 문제 7번에 보시면요, 게시물 형태는 아니고요, 서식 파일 형태 만들어줘라. 파워포인트의 서식 파일이 뭐였었을까요? 바로 얘네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쵸? 여러분이 디자인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다 파워포인트에서의 배경은 뭘로 하고 구조는 뭘로 하고 제목은 어떻게 하고 다 만든 여러분들 이미지 디자인 있지 않습니까? 걔를 서식 파일로 만들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라도 그 내용을 불러오게끔 할 수 있겠죠. 바로 뭐냐? 아래 7번 문제입니다. 현재 문서를 어떻게 해주어라? 파워포인트 서식 파일 형태로 정해주어라 입니다. 어떻게 하시는 거면요, 저장, 다른 이름 저장을 눌러보세요. 다른 이름 저장을 눌러보시면 찾아보기라고 있어요. 이때에 하단 아래 보시면요, 파일 형식이라고 있습니다. 이때 보시면 뭐가 보이나요? 약간 상단에 보이는 게 있을 겁니다. POTX라고 해서 파워포인트 서식 파일이라고 해요. 이 형태를 선택하시고 난 다음 저장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형태의 파일을 이런 데에다가 등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데다가. 자, 괜찮으실까요? 얘까지 보여드리고 잠시 좀 쉬었다가 좀 길었죠, 내용이요. 좀 빠르게 진도를 좀 나가겠습니다. 이제는 10분만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혹시 안 되시는 사람 있으면 얘기해서 질문하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만들었던 상식이죠. 네. 아, 이 문제가 나중에 지금 있는 지금 보실 필요 없어요.
오늘 좀 쌀쌀하죠? 잠시 틀었다가 또 혹시 더우시면 얘기해 주세요. 답답한 시간 더우시면요. 지금 이거 한번 좀 설명 좀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하나 질문사항 주신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XPS를 아까 저장한 건 봤지만 언제 왜 쓰는지는 잘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요거는 요럴 때 씁니다. 이 XPS는요. 우리가 앉아있는 컴퓨터에 프린터로 만약에 인쇄하려고 하는데 프린터가 연결되지 않은 경우 있잖아요. 그 연결되지 않았을 때 이 파일을 프린터 인쇄용으로 XPS라고 하는 파일 저장할 때 쓰는 것이고요. 이 XPS는 우리가 쓰고 있는 파워포인트뿐만 아니라 한글 뭐 그 이외에 거의 모든 프로그램들이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일 때가 아닌 경우죠. 그럴 때 출력을 내보낼 때 쓰는 형태의 문서를 XPS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크게 왜냐면 이 XPS 형태로 쓰다 보시면요 그 문서가 저장되어 있는 파일이 열리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다 XPS 형태가 아닌 PDF 형태로 많이 이제 내고 있겠죠. 여러분들 앉으신 자리에 프로그램을 보시면요 한글 뭐 엑셀 아니면 파워포인트 몽땅 다 PDF 형태로 저장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인쇄를 보낼 때에 그럴 때 이용하시는 파일이 하나가 이제 XPS라는 것이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많이 쓰지는 않았었어요. 의미만 알고 있었고요. 자, 이어서 125페이지에 가서 인쇄와 연관된 사항을 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왼쪽에 한번 보실래요? 인쇄 메뉴를 클릭해 보시면 인쇄와 관계가 되어져 있는 메뉴를 볼 수 있고요.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복사본 많이 봤겠죠? 뭐 예를 들어서 세부, 내부, 열부 할 때 쓰는 방법인데 이게 한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문서가 1번 문서, 2번 문서, 3번 문서 이따 가정을 할게요. 한 다음에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부를 쓸 거라면서 복사본에 3을 넣었다 가정합시다. 그러면 문서가 111 222, 333 이렇게 출력됩니까? 123 한 건 나오고 123 한 건 나오고 123 한 건 나오고 어떻게 나왔었죠? 첫 번째 경우입니까? 두 번째 경우입니까? 두 번째 경우? 그쵸? 일반적으로 대부분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인쇄할 때 있지 않습니까? 싶은 거예요. 1번 문서만 먼저 1번 나오고 그 다음에 2번 문서만 2번 나오고 그 다음에 3번 나오고 이렇게 인쇄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싶은 거예요. 그럴 때는 언제 씁니까? 하단 내에 보시면 나와 있는 것인데요. 요거예요. 한 부씩 인쇄를 클릭해 보시면 1, 2, 3 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많이 봐왔던 방식이에요. 봐왔던 방식. 어떤 방식입니까? 만약에 10장짜리가 있는 문서였다면 먼저 1번부터 10번까지 페이지를 인쇄하고 얘를 세부하라고 했다면 그 다음에 1번부터 10번까지 또 1번부터 10번까지 페이지를 인쇄한 형태. 요게 첫 번째 경우예요. 두 번째 경우는 무엇이겠습니까? 1번 문서 인쇄하고 두 번째 2페이지 인쇄하고 3페이지 3번 페이지 3개 인쇄하고 4페이지 3개 인쇄하고 이런 스타일이 바로 두 번째 항목인 거예요. 요것도 구분 지을 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프린터의 종류가 무엇입니까?를 묻고 있네요. 여기 있죠. 여기 보시면요. XPS 형태의 문서라고요.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지 않았던 문서를 인쇄하려고 할 때 쓰는 거. 하지만 요즘은 이 방식을 많이 안 씁니다. 이 방식을 대신 뭐 쓰죠? PDF 형태를 많이 쓰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아래 보시면 설정된 사항에서의 모든 슬라이드 인쇄하실래요? 아니면 내가 선택했던 요것만 인쇄하실래요? 등등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보시면요. 슬라이드 인쇄했었을 때에 어떤 형태로 한 페이지에 몇 개의 슬라이드를 인쇄할까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쵸? 예를 들어 주어서 여러분들 만약에 제출용이랍니다. 만약에 뽑아서 제출해야 한다면 굳이 슬라이드 한 개를 한 A4 용지에 넣을 필요가 있을까 싶은 거죠. 잉크 낭비죠, 사실은요. 그럴 때 이용하시는 방법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뒤에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만 이게 전체입니다만 혹시 뭐 아십니까? 슬라이드 노트? 개요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보여드릴게요. 슬라이드 노트는 무엇이냐면요. 눌렀을 때에 우리 발표할 때 보시면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을 보여주고요. 이 슬라이드일 때 나는 멘트, 내가 말한 내용들을 적어놓은 게 있어요. 걔를 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쇄할 때에 여기에 이미지 형태로 인쇄를 슬라이드를 보여주고 여기에 내가 해야 될 멘트를 적어놓는 거죠. 걔까지 인쇄하시겠습니까? 를 묻는 게 슬라이드 노트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또 있어요. 오른쪽 개요라는 것이에요. 개요. 이거 개요. 이게 뭐냐면요. 이미지, 여기 우리 슬라이드에 보시면 나와 있는 글자도 있고 이미지만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미지는 다 빼버리고 글자들만 가지고서 인쇄합니다. 이게 바로 개요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실무 때 활용하실 수 있게끔 설명을 드린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요. 한 부씩 아니면은 한 개씩 등 나와 있고요. 얘는 문서 인쇄할 때 방향, 세로 형태, 가로 형태 나와 있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컬러 인쇄하실래요? 아니면 흑백 인쇄하실래요? 등등등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문제 한번 볼까요? 125페이지 보세요. 125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는 문제가 한 페이지에 4개의 슬라이드가 있는 유인물의 복사본을 몇 부 하랍니까? 3부 하랍니다. 이렇게 인쇄 옵션 넣으랍니다. 일단 몇 부 하실 거예요? 3부입니다. 3 넣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한 페이지에 몇 개가 보이도록 4개가 보이는 것입니다. 유인물의 복사본이라잖아요. 하니까 내려와 주어서 어디였죠? 여기에 있는 부분 전체 슬라이드이라는 곳에서가 기본이었을 거고요. 몇 개씩 보냅니까? 4개씩이겠죠? 요것을 이용하시면 되겠네요. 근데 정확히 안 나온 게 있네. 그쵸? 4개씩 가로입니까? 세로입니까? 지금 안 나왔죠? 아마 이 문제는 예전 때 있었던 2013 버전 때의 시험 문제를 그대로 가져왔는데 아마 업데이트를 조금 못한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마지막에 오른쪽에 보세요. 첫 번째 페이지의 복사본이 3부 모두 인쇄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 나오게끔, 지금 보세요. 우리의 기본적으로 만약에 3부만 넣고 난 다음에 인쇄해 볼까요? 만약에 1장, 2장, 3장, 4장짜리의 인쇄물이었다면 지금 일반적인 사항은요. 3부이니까 1, 2, 3, 4 페이지 끝나면 또 1, 2, 3, 4 끝나면 또 1, 2, 3, 4 이런 식의 건이겠냐고요. 근데 지금 문제 뭐랍니까? 첫 번째 페이지 총 4장짜리인 경우에 1페이지만 3개 인쇄하고 또 2페이지가 3개 인쇄하고 3페이지 3개, 4페이지 3개 이렇게 인쇄가 되잖아요. 이때는 뭘 선택해야 합니까? 아래에 요 녀석을 지정하셔야겠죠. 그쵸? 그런 다음에 오른쪽에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인쇄되도록 설정하세요입니까? 인쇄하세요입니까를 구분 지으셔야 돼요. 시험 문제에서요. 인쇄를 설정하래요? 인쇄하래요? 설정이지요. 얘까지만 한 다음에 끝이에요. 헌데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설정 후 인쇄하시잖아요. 얘 누르셔야 합니다. 그러면요. 물론 인쇄는 안 될 거예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슬라이드 노트. 노트는 어디 있었지요? 여기. 지금 보시는 전체 페이지 슬라이드 선택했을 때 두 번째에 있는 항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의 복사본이 가로 방향으로 6부 인쇄합니다. 가볼까요? 눌러서 슬라이드 노트인데 가로 방향으로 몇 부입니까? 6부랍니다. 이렇게죠. 그리고 첫 번째 페이지 복사본이 6부가 모두 인쇄한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도 6부, 세 번째도 6부 이렇게 나오라는 것이죠.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뭐 하셔야 할까요? 아래에 보시면 나왔던 한 부씩 인쇄 안함 이런 것을 꼭 지원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질문사항입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이미 기본으로 이게 지정되어 있었어. 가만히 둬야 할까요? 한 번 더 눌러야 할까요?에 대한 사항입니다. 되게 애매한 사항으로 못 쓰는 질문 사항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눌러주는 버튼 한 개, 클릭해주는 버튼 한 개가 감점 사항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제가 이것 때문에 이 YBM이라고 하는 이 주체국에다가 전화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저번에 한번 얘기했었죠. YBM의 대답은 딱 하나입니다. 시험에 대한 기준사항은 MS가 지정하기 때문에 저희도 몰라요.
이게 대답이었었어요.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한데 여러 사람들의 시험 수험자들한테 이제 얘기를 듣고 또 제가 학습했던 분이 아니었던 인터넷상에 있는 뭐 지식인 등등 이용해 보시면요, 가급적이시면은 필요하지 않은 행동들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하지만 이 경우 같은 경우는요, 내가 이 함부식이라는 것을 함인지 아님인지를 함인지 안함인지를 선택을 했는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 경우에는 지정돼 있다 하더라도 한 번 더 누르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한번 누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이어서 갑니다. 아래 문제 세 번째 문제 똑같거든요. 이것도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한번 볼까요? 자, 페이지는 126페이지 내보내기를 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제가 이거 항목에서의 할 말이 참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자, 어떤 걸 할 것이냐면요, 자, 갑니다. 아까 우리 보니까 내보내기에서 한 개는 봤죠. PDF 형태나 SPS 형태로 보내기합니다 말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 보시면요, 이것은 시험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비디오 만들기 돼 있을 거예요. 이건 바로 뭐냐면 이럴 때 있어요. 우리가 파워포인트 이용하시면요, 애니메이션 나오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애니메이션 형태이고 1번 슬라이드는 난 3초 동안 볼 거야, 2번은 12초 볼 거야 라고 시간 지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정된 시간대로에서의 움직이는 모양대로를 다 한 번에 영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예요. CD용 패키지. 중요한 게 요겁니다. 자, 제가 경험을 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이제 그 줌에 있는 분들도 잘 들어보시면요, 이런 실수는 안 하시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때는 언제냐면요, 2013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그 공기업이 있는데 한국 정보 무슨 진흥원이에요. 거기에서 우리나라에 여러분들 월남해서 오시는 탈북자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정보화 교육을 하겠다 해서 교육사원 지원금이 얼마나 굉장히 셌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직업전문학교들에 있는 데에다가 이제 그거 공모를 주어서 그 많은 직업전문학교에 있는 저 그때 팀장이었으니까 교무 팀장들이 프레젠테이션으로 제안서를 만들고 제안서의 영상을 발표를 하고 발표에 대해서의 내용이 합당하다라고 하면은 사업을 선정해 주는 그게 있었습니다. 전국에 7개의 교육기관만 선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난 다음에 발표를 제가 할지는 몰랐는데 저희에 있는 대표이사가 저보고 하라고 하셔서 큰 강당에서 발표를 하게 되어지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발표를 했는데 전날까지 준비를 철저하게 다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그 내용 USB 담았습니다. PPTX이겠죠. 그 파일만 담아서 USB에 담아가지고서 저는 울산으로 갑니다. 대표이사하고요. 가가지고 이상형 같이 가서 그 자리 컴퓨터에서 발표할 컴퓨터에서 제 USB를 꽂아주고서 파일 여는 순간 죽는 줄 알았어요. 저는 세상에 껌껌하다라고 하는 거, 핑 돈다는 거, 진짜 눈앞이 하얗다는 거를 처음 알았습니다. 이제 청중들이 오시기 전에 1시간 전에 먼저 시연을 먼저 해봐야 되거든요. 딱 꽂았는데 내가 설정해 주었던 글꼴이 하나도 안 보이고 기본 글꼴 나와 있고요.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요만한 박스에다가 글자를 딱 맞춰서 글자를 이쁘게 넣어놨는데 이 글꼴이 안 보이고 기본 글꼴로 이렇게 넘어가 있는 겁니다. 다 죄다 20몇 장짜리 슬라이드가. 어떻게 할까요? 급하게 그 자리에서 내가 원래 의도했던 글꼴들 다 무시한 채에 그냥 막 만들었어요. 수정을 막 해가지고서 발표하고 왔거든요. 그때 생각하시면 정말로 머리가 지금 허여허여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의미예요? 멍청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쓰는 저희 집 컴퓨터에 제가 좋아하는 폰트가 있어요. 잘 쓰는 폰트를 저는 인터넷상으로 무료로 받아서 썼던 중이었던 거예요. 한데 그 폰트를 이쁘게 만들어 난 다음에 그 폰트는 가져오지 않고
PPTX만 가져가서 찔러 넣어주니까 그 컴퓨터에는 그 폰트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러니까 기본 폰트를 보여준 거예요. 그 상황을 전 전혀 모르고 갔던 겁니다. 그때 만약에 이 기능을 알았다면 전 실수 안 했을 거예요. 그때 만약에 발표할 자료 형태를요 PDF로 만들었다면 그런 실수 안 했을 거예요. 왜? PDF는 화면 모습을 보여주는 이미지인 거니까. 그런 실수가 없었겠죠. 그때 이런 기능을 보여줍니다. 보세요. CD용 패키지라고 해주어서요 여러분이 만들었던 이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하나의 파일 형태 내지는 CD 한 장에 구워주는 기능이 있어요. 자, 눌러볼게요. 눌러보면 여기에 이러한 파워포인트 형태의 파일을 현재 CD 형태로 굽겠습니까? 파일 형태가 지었습니까? 에 말 뜻인데 옵션 눌러보시면요 그 상황이 나와요. 뭐냐면 연결될 폰트입니다. 이 체크를 칙칙 넣고 난 다음에 확인 눌러주고 난 다음에 정했다면 내가 갖고 있는 폰트 있잖아요. 글자체 그 파일까지 하나의 폴더에 싹 묶어줘요. 그러면 그 상태를 가져가시면 어디에 가도 똑같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배포용 CD라고 하는 기능인 것이에요. 이거 한 가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은 걱정하지 마세요. PDF로 합니다. 또 한 가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저처럼 이제 PT 발표를 많이 하고 있는 다른 교무팀장의 하나의 예입니다. 자, PT를 열심히 만들었어요. PPTX 형태를 가지고서 USB 넣고 난 다음에 발표할 장소에 컴퓨터에 찔러 넣어주고 난 다음 복사를 또 했어요. 그 컴퓨터에다가 이제 담아둔 것이겠죠. 그 다음에 발표 끝마친 다음에 그 파일을 안 지우고 오는 경우가 많죠. 그럼 그 파일을 누가 합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잖아요. 디자인을 바꿔주고 자기 거인 거냐 쓸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막아주기 위한 기능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자, 어디에 있는 것인가 볼게요. CD용 패키지는 여기 나와 있었고요. 유인물 만들기 바로 이거예요. 유인물 만들기를 콩 눌러준다면 눌러볼게요. 여기에 있는 사항들이 쭉 나온 것이 있거든요. 이것을 선택하시면은 파워포인트에 수정할 수 있는 이 PPTX 형태가 아니라 볼 수 있는 형태의 파워포인트를 만든다는 것이에요.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가져가서 발표할 때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PDF 형태는 애니메이션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거든요. 안 나오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지정이 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파워포인트인데 수정할 수 없는 배포용인 것이겠죠. 그게 아까 우리 봤던 유인물 형태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일 마지막에 파일 형식 변경 등등등 나와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사항들을 저희는 문제로 한번 풀어볼게요. 126페이지로 갑니다. 자, 126페이지 보시면은 실제 모스 시험 때는 이런 상이 나왔었어요. 현재 프레젠테이션입니다. PDF 문서 만들어갑니다. 아까 해봤죠? 넘어갑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XPS 형태 문서 만들어봤죠? 넘어갑니다. 세 번째 보세요. 현재 프레젠테이션 문서를 CD용 패키지 프레젠테이션으로 작성해보랍니다. 눌러볼게요. 자, 여기에 세 번째 메뉴를 클릭해 볼게요. 그리고 오른쪽에 단추 CD용 패키지를 누르겠습니다. 그럼 묻지요. 문서 폴더에다가 CD 이름을 배포용 띄고 CD라 칠합니다. 좋아요. 넣겠습니다. 이름 넣을까요? 배포용 이라고 이름을 넣어 두시고요. 자, 만약에 옵션 사항이 지정되어 있다면 이런 것이었을 겁니다. 눌러볼게요. 오른쪽에 옵션 단추를 클릭해 보세요. 자, 클릭해 보시면 나와 있겠죠? 폰트, 아마 시험 문제 지문에 써 있을 겁니다. 연결된 파일을 선택하세요 내지는 트루 타입 글꼴을 포함시키세요 이 말 나올 것이거든요. 그때 선택을 하시거나 빼시면 될 거예요. 암호는 거의 나온 적이 없었어요. 폰트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하신 다음에 누르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문제는 CD로 복사할 말 잘 안 나오죠. 거의 대부분 다 폴더로 복사할 말 나오고요. 왼쪽에 있는 단추를 눌러 주어서 지정된 폴더로 갑니다. 어디요? 찾아보기를 콩 누르는데 우리에 있는 장소 한번 가볼까요? 자, 챕터가 01번에 문서 폴더에다가 저장하시면 되겠죠. 해서 배포용 CD라는 이름으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시면은
이 파워포인트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이미지에다가 글꼴 등등등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요. 문서 뭐 열렸죠? 그쵸? 지금 열린 거 보이십니까? 보면 PPT X뿐만이 아니잖아요. 누구도 있습니까? 폴더 보이시죠? 이 폴더에 들어가시면 이 파워포인트 문서에 포함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소스가 다 들어있어요. 자, 그 다음 문제 갑니다. 127페이지에 보시면요. 자, 옵션상이라는 거 나오겠죠? 옵션상 보실게요. 자, 파일 메뉴를 클릭해 보시고요. 파일 메뉴 안에서의 제일 아래 나와 있는 옵션 메뉴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이 옵션 메뉴는요, 여러분들 우리 엑셀 때에도 본 적이 있었죠? 아마 제가 첫날짜 때에 보였을 겁니다. 걔랑 굉장히 흡사한 게 많아요. 자, 설명 좀 할게요. 이 옵션 창에서 보여졌던 내용들은 주로 이런 사항들이 시험 잘 나왔었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은 일반은 별로 나온 게 별로 없었네요. 다음에 언어 교정 들어가 보시면요. 여기 잘 나왔던 거 여기 있습니다. 자, 언어 교정 항목에서는요, 입력할 때에 자동으로 맞춤법 검사하시겠습니까? 맞춤법 검사에 대한 사항이 시험 잘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 다음 저장 항목 가볼까요? 얘는 시험 문제와 수두룩하군요. 자, 저장의 항목에 가보시면요,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시나요? 우리 엑셀 때 제가 똑같이 설명했었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용 중에 갑자기 급작스러운 사항으로 컴퓨터가 꺼지는 경우 저장은 미처 못한 차이입니다. 그러면 저장됐던 사항들을 복구하기 위해서의 내용을 준비해놨다. 자동 복구라는 기능이 있는데 몇 분 간격으로 자동 복구합니까는요? 몇 분 간격으로 자동으로 저장합니까? 묻는 것이에요. 임시 저장시켰던 사항들을 다 시켰을 때 복구해주는 기능 말하는 것이겠죠. 저장 간격 반드시 외우시고요. 저장하지 않고 닫기의 경우에 마지막 버전 유지한다. 이것은 잘 나왔던 체크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경로가 어디입니까? 설명한 바 있었죠, 제가요.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예요, 요거.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끔씩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정신없을 때요. 열심히 문서 만들었는데 저장을 눌렀어요. 이름도 넣었어. 근데 어디 폴더지? 잘 모를 때 있잖아요. 그쵸? 그 폴더의 저장, 기본 폴더가 여기다 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나왔던 거 보세요. 제일 마지막에 더큐먼트 나왔잖아요. 이거는 문서 폴더를 말합니다. 이 폴더가 어디일까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내가 특별하게 경로를 지정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지정합니다를 지정하는 것이 바로 지금 보시는 여기 저장에서의 요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본 로컬 파일 위치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크게 볼 것이 없고요. 그 다음에 볼만한 사항은 볼만한 사항이 요새 별로 없네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보시면 우리 아까 엑셀 때의 리본 사용자 지형에 들어가서 화면의 상단에 나와 있는 리본 메뉴를 나오게 안 나오게 할 수 있다고 설명드렸죠. 그쵸? 그리고 엑셀 첫날 때 했던 것도 기억하십니까? 이 왼쪽 위에 올라가 볼까요? 이 왼쪽 위에 올라오시면요, 이걸 우린 뭐라고 하지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합니다. 빠르게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거든요. 간편하게 눌러보실까요? 오른쪽 단추를 클릭해 보세요.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에 곧바로 입력해서 추가할 수 있는 메뉴가 보이죠? 저는 항상 두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요거예요. 인쇄 미리 보기 및 인쇄. 왜냐하면 인쇄를 하려거나 미리 보게 되면요, 항상 파일 들어가서 인쇄를 눌러야 좀 보이거든요. 귀찮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냐, 여기를 쿵 눌러서 인쇄 미리 보기 및 인쇄를 누르시면요, 요 위에 생성된 모양 하나 보이시죠? 이거 한 번만 누르면 바로 보이거든요. 간단하게. 이럴 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명령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데 여기에 구성을 달리 하고 싶을 때 쓰는 것이 바로 여기 아래에 있었던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는 메뉴인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나는 어떠한 기능을 더 담아두고 싶었습니다 하시면요, 간단합니다. 여기는 난 뭐 글꼴색 보이시나요 혹시 여러분들요? 보이시죠? 글꼴색 선택한 다음에 추가 들어가죠, 여기요. 그쵸?
다른 거 좋습니다. 다 넣을 수 있어요. 넣어준다면 확인 눌러보실래요? 왼쪽 위에 그 기능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쵸? 자주 쓰는 기능들을 올리면 되는데 어느 날 변덕스러운 나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 싶었다라고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원상태로 복귀해 볼게요. 파일 메뉴에 옵션 들어가서 빠른 실행 도구 모음 탭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에 오른쪽 아래 한번 가보실래요? 사용자 지정 원래대로 보이시나요? 있죠? 이거 이용하시는 거예요. 원래대로 하실래요? 모든 사용자 걸 다 하시겠습니까? 빠른 실행 도구 모음만 설정 다시 하시겠습니까? 빠른 실행 도구 모음만 할게요. 체크한 다음에 누르시면 초기 상태로 들어갑니다. 확인 누르시면 가장 기본 상태로 돌아오는 것이죠. 실제 실무에서 활용하실 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의 문제를 127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127페이지에 보시면요. 01번 프레젠테이션에 사용되어지는 문자에만 글꼴이 포함될 수 있게끔 설정하세요 랍니다. 가볼까요? 파일 메뉴 안에서 옵션 메뉴에 들어오시면 이 사항은 여기에 있습니다. 저장에 들어가 볼게요. 글꼴과 영문상이 어디 있나요? 제일 마지막 하단부에 보시면 나와 있죠. 여기에 체크를 넣어라 라는 말 뜻이겠죠. 포함하도록이니까. 다음 아래 갑니다. 2번 문제 보시면요. 프레젠테이션에서 맞춤법 및 문법 오류 숨기기 기능을 설정하랍니다. 이것은 여기에 있는데 잘 나오지 않는 것이긴 한데요. 언어 교정에 들어가 보세요. 아까 전은요 하단에 보였던 바로 이 상태를 보여준 거잖아요. 문제 보세요. 맞춤법 및 문법 오류 숨기기 기능을 어떻게 해요? 설정하라 돼 있었겠죠. 여기 아래에 보시면 왜 안 보이죠? 오류, 맞춤법 및 오류. 어디에 왜? 아 여기 있구나. 여기 아랫부분에 보시면요 이걸 체크를 여기 있군요. 여기 체크를 넣어 보실래요? 그리고 다시 체크한 다음에 원상태로 이미 되어 있군요. 그쵸? 여기 되는 사항들을 설정하세요라고 되어 있었으니까 체크된 사항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크게 볼 사항은 없어요. 파워포인트에서 많이 볼 것은 없고요. 페이지를 넘겨서 128페이지. 이제 파일 메뉴에 이어서 본격적인 파워포인트 내용이 들어갑니다. 홈이라고 하는 탭 메뉴를 설명드릴 것인데요. 먼저 홈이라는 탭 메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룹 메뉴, 그룹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왼쪽에 보실래요? 클립보드 나온 것이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이 그룹 메뉴에서의 볼 것 중에 한 가지는요 이거예요. 옵션 단추. 눈에 보고 있는 기능들 이외의 것들이 여기에 숨어있다는 말 뜻이거든요. 이거 꼭 좀 받으시면 실무하실 때 좋을 것 같고요. 클립보드라는 것은 뭡니까? 붙여넣기, 뭐잖아요. 이게 복사 등등등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혹시 아시나요? 그냥 복사와 서식 복사의 차이점 혹시 아시나요? 그냥 복사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기본적인 이 글자를 입력했는데 글자가 맑은 고딕이랍니다. 이고요. 글자가 기본이요. 11 크기이고요. 글자 색깔이 검정색이었대요. 한데 이 상태에서의 있는 문서에 있는 글씨를요. 만약에 도둠체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16 크기의 빨강색을 넣었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이 녀석을 복사를 그냥 해보세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해보세요. 그럼 글자 복사 되겠죠? 모양 복사 되겠죠? 똑같이요. 이때 나는 글자는 복사하지 않고요. 여기 지정되어 있는 요 모양새, 스타일, 이 서식만 복사하고요. 안에 글씨는 복사 안 할래요. 그게 무엇입니까? 서식 복사하는 것이겠죠. 글자의 내용은 복사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복사하지 않습니다. 모양만 복사합니다. 이 말 뜻인 거죠. 다음에 오른쪽에 슬라이드, 얘가 시험 잘 나왔을 겁니다. 얘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슬라이드는 뭐냐면요. 요 슬라이드를 제어하기 위한 거예요. 여기 잘 보셔야 되고요. 뭐 글꼴은 잘 알 테니까 넘어갈 테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달라. 이것도 시험 잘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항들을 가지고서 시험 문제를 통해서 저희 학습을 해볼게요. 문제는 129페이지 보세요. 자, 먼저 우리 파일 좀 불러올까요? 파일을 자 왼쪽에 다 종료할게요.
현재 읽어왔던 모든 것들은 다 종료를 시켜버리고요. 챕터 2번 것의 새로운 것을 불러오겠습니다. 자, 열기를 통해 불러옵시다. 왼쪽에 파일 메뉴, 그 다음에 열기에서의 찾아보기, 폴더를 지정해서 챕터 2번에 있는 것을 불러올게요. 챕터 2번에 섹션 1번의 문서를 불러옵시다. (129페이지) 자, 클립보드라고 해주어서요 왼쪽에 있는 붙여넣기, 복사, 잘라내기 항목 말하는 것이겠죠. 자, 아래에 예제 문제 한번 보실까요? 1번 슬라이드의 4번이랍니다. 갑시다. 4번 슬라이드 눌러보시고요. 화살표 도형을 잘라내기 하여 슬라이드 2번 아래쪽에 붙여넣기랍니다. 하면 우린 잘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단축키예요. 잘라내기 뭡니까? 컨트롤 X. 붙여넣기 뭘까요? 컨트롤 V. 복사는 뭘까요? 컨트롤 C. 이 기능을 절대로 이용하지 마세요. 절대로입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빨간 사표를 선택, 마우스 우클릭, 제일 위에 잘라내기 한 다음에 다시 2번 슬라이드 클릭, 바닥 아무 곳이나 놓고 난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 붙여넣기. 근데 붙여넣기를 하려고 하는데 둘 중에 뭘로 해야 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첫 번째 거 이용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디에 있나요? 원래 있던 자리에 지금 붙여넣기 했잖아요. 문제는 뭐랍니까? 아래쪽으로 붙여넣기 하랍니다. 아래 입고 나오시면 되겠죠. 두 번째 문제 2번 슬라이드에 갑니다. 제목을 슬라이드 5번의 매출 확대 방안 및 오른쪽에다가 붙여넣기 하세요. 자, 그럼 제가 1분만 시간 줄게요. 1분만 시간 줄게요. 이 문제는 여러분 어떻게 풀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다 쓸 줄 알거든요. 기능 알거든요. 여러분들은 제가 설명하지 않았을 때 이 기능을 어떻게 문제 풀었을까? 한번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기능은 다 알아요. 우리는 이걸. 제가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언뜻 보기에 이렇게 에러가 나올 수 있어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요 슬라이드 2번에 있었던 제목입니다. 누구일까요? 매출 성장 현황이랍니다. 여기에 있는 녀석을 어디다 하랍니까? 5번 슬라이드에 요 글자 오른쪽에 붙여라 이 말 뜻이잖아요. 잘못 오인하시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문제는요 여기에서의 2번이었죠. 여기에서의 제목입니다. 얘를 통째로 뭐랄까요? 복사해다가 5번 슬라이드에 가서 붙여넣기 5번인가요? 그쵸 5번이죠. 5번에 붙여넣기를 해주시고요. 붙여넣기 했던 이 상자를 오른쪽에 붙인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는 안 맞는 거죠. 문제에 의도했던 사항들은요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아니죠. 여기에서의 이 글자를 복사를 해서 어디에다가요? 5번 문서 제목 오른쪽에다가 붙여넣기 해라. 마우스 우클릭 붙여넣기 해라. 이것이었겠죠. 그쵸? 문제가 살짝 어떻게 읽어주냐에 따라 주어서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자, 여기 보시면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넘겨주어서 비슷합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슬라이드 2번의 문서 불러와 볼까요? 파일 메뉴, 열기, 찾아보기에서 섹션 2번의 문서를 불러오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에 매번 빠지지 않고 나오는 항목이 바로 이것이겠죠? 여러분들 보시는 홈이라는 탭 메뉴 안에서 이 그룹 새 슬라이드와 연관된 상 참 잘 나왔던 시험 문제입니다. 자, 먼저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예제 문제 통해서 볼게요. 슬라이드 1번 다음에다가 제목 및 내용 새 슬라이드를 추가합니다. 새 슬라이드랍니다. 물론 실무 때는 이렇게 안 써요. 근데 시험 문제는 풀이를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하니까 항상 1번 슬라이드 선택한 다음에 새 거를 넣으려 하시면 될 것보다 아래에 들어와요. 자, 보세요. 1번을 눌렀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다음에 나가니까 윗상단 메뉴에 오시면 새 슬라이드 보이시죠? 새로운 슬라이드의 유형이 레이아웃이 어떻습니까? 문제 보시니까 제목 및 내용이랍니다. 요것이네요. 클릭하시면 1번 바로 아래에 새로운 슬라이드가 만들어지죠. 두 번째 문제입니다. 4번 슬라이드에 컨텐츠 2개 레이아웃 조정합니다. 4번 어디 있나요? 이거예요. 4번 슬라이드. 지금은요, 컨텐츠라고 하는 항목이 한 가지밖에 없지요. 얘를 변경할 것입니다면 어디냐? 상단 메뉴 위로 올라와 보세요. 레이아웃 보일 겁니다. 레이아웃은 뭐냐면 전체 화면상의 구조를 말하는 것이에요. 즉 상단에다가 제목을 두고 여기에 차트를 두고 여기에 표를 둘래 라던가, 나는 제목은 위에 없었어. 위에는 작은 제목 소제목을 써주고 여기에 표를 두고 여기에 또 표를 두고 여기에 큰 제목 둘 거야. 이러한 구조물을 저희는 레이아웃이라고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 내용을 변경할 때 오는 것이 바로 상단 메뉴 바랍니다. 레이아웃 눌러보시면 아까 봤던 내용과 흡사한 형태겠죠? 여기에 뭘 넣어주시죠? 컨텐츠 몇 개? 2개입니다. 요것이죠? 컨텐츠 2개 눌러서 구조를 바꾼다 말 뜻입니다. 근데 이것은 여기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만들어져 있었던 요 녀석을요, 마우스 우클릭, 요 슬라이드를 마우스 우클릭해 줘도 있습니다. 어디요? 슬라이드 레이아웃이죠. 우클릭 요 메뉴에 가지고 와도 괜찮아요.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아래 세 번째 문제 보시면요, 프레젠테이션 끝 부분에다가 문서 폴더에 가면요, 태양계 요약 DOCX 혹시 뭔지 아십니까? 도큐먼트의 약자로서 여러분들 MS 워드 이용하시면은 이 파일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MS 워드에 있는 파일을 가지고 와서 슬라이드 마지막에 추가를 합니다. 보실래요? 제일 마지막으로 와보세요. 8번 슬라이드가 끝이죠. 그쵸? 여기 이후에다가 MS 워드로 만들었던 문서를 슬라이드에다 집어넣어라. 이게 바로 뭐냐? 슬라이드 개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 읽어볼까요? 세 번째 문제 보시면 문서 폴더에 있는 태양계 요약이라는 DOCX의 MS 워드 파일을 개요를 기준 삼아 주어서 슬라이드 마지막에 추가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슬라이드를 추가할 때 상단 메뉴 새 슬라이드에 오시면 새 슬라이드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제일 마지막 하단부에 이게 보입니다. 슬라이드 개요라는 것이 있어요. DOCX라고 하는 문서 형태의 파일을 슬라이드로 불러올 때 쓰는 기능이에요. 눌러보시면 불러와야 될 문서 파일이 어디 있나요? 묻지요? 경로 지정합시다. 우리 파일에 있는 곳에 문서 폴더 갈게요. 챕터 02번입니다. 챕터 2번에 문서 폴더 하시면요, 태양계 요약점 DOCX의 MS 워드 파일이 있죠. 찾았습니까? 얘를 선택해서 열기 하시면 달라진 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내려가 보세요. 아까 8페이지 마지막에 있거든요. 이러한 문서가 지금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왜? 얘가 뭐였길래? 제가 열어볼게요. 문서 폴더가 무슨 내용 담겼길래 그랬을까요?를 알아보시면 알 수 있어요. 태양계 요약이라는 제 MS 워드 파일을 열어보니까요, 이렇게 내용 담겨 있답니다요. 이 내용을 곧바로 어디입니까? 파워포인트로 집어 넣어준 게 하나, 둘, 세 개, 9, 10, 11 문서입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잘 나왔던 시험 문제예요. 다음 네 번째 문제 갑니다. 문서 폴더에 있는 자격증 인증 기준 PPTX의 모든 슬라이드를 프레젠테이션의 맨 마지막 순서대로 추가합니다. 자, 보세요. 현재 있는 상태에서 PPTX라고 하는 파워포인트 문서를 추가해요. 그쵸? 어떻게 추가할까요? 상단 메뉴 새 슬라이드 눌러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뭐가 보이냐? 슬라이드 다시 사용이라는 것이에요. 왜 다시 사용이었을까? 왜 의미를 아시면 좋습니다. 다시 사용의 의미는 뭘까요?
다른 데에서 만들어 놨었던 슬라이드를 다른 파워포인트 문서 슬라이드를 내 걸로 또 쓸 거야. 재사용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자, 슬라이드 달성을 눌러서 어떤 문서입니까를 찾습니다. 오른쪽이고 보이시죠? 찾아보기를 누르신 다음 경로를 지정합니다. 파일 찾기 누릅니다. 파일 찾아보기로 누릅니다. 자, 경로 또 가야 되겠네요. 아이고 참 많이도 부른다. 그쵸? 우리의 예제 파일 소스로 가주시고 챕터 2번에 아까 문제는 누구랬죠? 문서 폴더 안에 있었던 자격증 인정 기준입니다. 선택. 자격증 인정 기준은요. 지금 슬라이드 몇 개 있을까요? 3개의 슬라이드가 있구나를 표시한 거예요. 그쵸? 그런 다음에 얘네들을 순서대로 우리 거에 추가를 했거든요. 그쵸? 뭐 어떻게 합니까? 마우스 우클릭 한 다음에 뭐 할까요? 한 개만 더 한다면 클릭을 하시던지 마우스 우클릭해서 슬라이드 삽입 하시면 되겠지만 몽땅 다를 넣으려면 어찌 할까요? 마우스 우클릭 모든 슬라이드 삽입을 누르시면 되겠죠. 추가적으로 3개가 더 들어갔네요. 그냥 클릭만 해도요 추가되어집니다. 이렇게요. 그쵸? 조심해서 누르셔야 됩니다. 이어서 5번에 갑니다. 5번. 자, 프레젠테이션에 제목이 없는 구역의 이름을 교육 일정 변경하세요. 여러분들 혹시 파워포인트를 이용해 보신 중에서요, 파워포인트에서 여러분들 구역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처음 들어보는 게 굉장히 많을걸요. 저도 모스 강의 때문에 알게 된 것이거든요. 근데 왼쪽에 보실래요? 우리 왼쪽에 보시면 미리 보기 항목에 보세요. 미리 보기 항목에 기본 영역 있죠. 좀만 내려가 볼까요? 내려가면 제목이 없는 구역 있죠. 또 내려가시면 또 있을 거예요. 이 구역 뭐냐면요, 폴더라고 보시면 돼요. 폴더. 우리가 슬라이드가 10장짜리가 있다라고 가정합시다. 하나, 뭐 둘, 여러 가지 있겠죠. 얘네들도요, 내용들을 별로 묶어서 관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을 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게 뭐냐? 예를 들어서 나 이거 보다 보니까 이번에 이 기본 구역 묶었던 하나, 둘, 셋, 네 개 삭제할래. 그러면 삭제를 하나, 둘, 셋, 네 번 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구역이잖아요. 구역을 마우스 우클릭하시면 이 구역 안에 있는 거 다 지울까요? 뭐 등등등에 대한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폴더로 묶어서 관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을 파워포인트는 구역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에서의 문제를 보시면 5번 문제 보실래요? 자, 제목이 없는 구역의 이름을 교육 일정을 합니다. 어디에 있지요? 5번 슬라이드 위에 보세요. 있지요? 여기다가 클릭을 뿅, 마우스 오른쪽 클릭, 마우스 우클릭 하시면 구역 이름 바꾸기에서의 뭐로 합니까? 교육 끼고 일정, 다음에 바꾸기를 쿵.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요? 이 교육 일정 왼쪽에 여러분들 삼각점 보이시나요? 있죠? 눌러보세요. 접기 누르면 펼치기, 그룹으로 폴더로 묶어 관리하면 할 수 있겠죠. 다음 6번 문제 보실래요? 기본 영역이라는 구역이 있답니다. 이것도 무엇이죠? 일정 소개로 바꾸랍니다. 어디 있나요? 제일 꼭대기 나왔잖아요. 1번에 해봤으니까 안 할게요. 그 다음 7번 문제 보세요. 7번 문제입니다. 슬라이드 6번에다가 사례 띄고 발표라고 하는 구역을 만들랍니다. 가볼까요? 6번이 어디 있나요? 여기에 있나요? 그쵸? 누르시고 난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 하시면 중간 메뉴에 뭐가 있어요? 구역 추가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이름을 뭐라 씁니까? 사례 발표. 이름 없는, 제목 없는 구역을 바꾸시면 되겠죠. 다음 9번의 문제 봅시다. 9번 문제 슬라이드 5번을 복제하랍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실무 때는 이렇게 안 쓸 거예요. 분명합니다. 우리 실무에서 5번 슬라이드를 복사해야 한답니다. 뭐 하실 것 같아요? 컨트롤 C, 컨트롤 V. 그쵸?
끝이거든요. 한데 모스는 기능을 알고 있는지를 메뉴 쓰는 걸 보고 결정하기 때문에 이 단축키 쓰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어디에 있겠습니까? 마우스 오른쪽 5번 슬라이드를 마우스 우클릭하시면 슬라이드 복제라고 보이실 거예요. 또한 삭제도 있겠죠? 마우스 우클릭에 삭제도 있습니다. 다음 11번의 문제를 보실래요? 11번 슬라이드 3번을 슬라이드 5번 다음으로 이동을 합니다. 슬라이드 3번을 요것이죠. 이 3번 다음이니까 요 자리이겠죠. 그쵸? 이동합니다. 자, 마우스 우클릭 해보세요. 됐습니까? 되고 난 다음에 이게 어디 갔지? 이게 여기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혼동했나봐요. 3번을 데리고 와서 어디요? 5번 아래에다가 넣어주면 되겠네요. 잠시 혼동을 좀 했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얘는요. 페이지는 오른쪽에 131페이지입니다. 글꼴. 자, 세 번째 섹션 3번의 문서를 읽어볼게요. 열기에 들어가서 찾아보기에 3번. 뭐 다 알만한 사항일 것 같아서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예제 문제 1번 보실래요? 슬라이드 2번의 제목을 HY 견고리 갑시다. 슬라이드 2번이에요. 제목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글자의 글자체 크기 색상 변경할 때 이 방식을 많이 쓰겠죠. 글자를 영역을 잡아주어서 글자체를 바꾸시고요, 크기를 변경하시고요 등등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쵸? 이렇게 하지 마세요. 시험장 와서는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합니까? 이 글자와 포함이 되어져 있는 박스를 클릭하세요. 그런 다음 지정하세요. 물론 예외사항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시회 일정 및 안내 이었는데 시험 문제는 전시회 일정 및 안내 텍스트 상자가 아니라 전시회 일정이라는 글자랍니다. 그러면 얘만 영역을 잡아놓고 바꾸는 게 맞겠죠. 이런 경우를 제외해서는요 영역을 잡고서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요, 이 박스 전체를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지정하시는 것을 우선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HY 경고등입니다. 눌러서 HY 경고등 술술술 ABCD 가나다 순서이니까요 찾아보시기 쉬울 거예요. HR 있군요. HY 경고등. 그리고 여기에다가 40 크기랍니다. 그리고 파란색입니다. 그럼 제가 색상 가져올 때 주의할 사항 말한 바 있었죠? 파란색이 누굴까요? 얘네들 중 한 개일까요? 얘일까요? 얘일까요? 누구일까요? 정확한 색상명은 1초만 머물러 보세요. 정확한 색명을 표시할 겁니다 를 말했었을 거예요. 같은 색이지만 달라요. 눌러서 파란색입니다. 다음 두 번째 슬라이드 3번의 제목을 굵게 기울임 휴가주랍니다. 자, 먼저 굵게 기울임 뭘까요? 요거죠? 얘가 굵게, 얘가 기울임, 얘는 밑줄. 이때 S는 뭘까요? 보이죠? 그림이 보이죠? 섀도우입니다. 섀도우.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다음은 3번. 잘 보세요. 3번. 슬라이드 3번입니다. 갑시다. 3번 슬라이드에 텍스트 아래에 있는 텍스트 상자.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실래요? 이 모스 파워포인트가 가장 헷갈리는 게 바로 이거예요. 자, 저는 얘기 안 할 테니까 한번 판단해 보세요. 문제가 말하고 있는 텍스트 아래에 있는 텍스트 상자란 누굴 말할까요? 여러분의 판단은요 뭘까요? 정확한 명칭을 알아야 합니다. 얘입니다. 이거예요. 이거. 지금 말하고 있는 텍스트 상자 아래의 텍스트 말은 뭐냐? 이거예요. 이거. 왜냐면요, 자, 통상적으로 파워포인트 모스 시험장에서 내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목 상자예요. 이게 제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툭 눌렀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뭐라 하냐? 목록 상자라고 합니다. 목록 상자. 글자가 있는 것을 텍스트 상자라고 많이 하고 있어요. 험데 문제가 지금 말하고 있었던 텍스트 아래의 텍스트 상자 말은 뭐냐면요, 텍스트 얘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잠시만요. 얘인데 시험 문제지를 살짝 바꿔주세요. 자, 이렇게 바꾸세요. 텍스트 슬라이드 3번에 제목 상자 아래에 텍스트입니다. 제목 상자 아래에 텍스트 상자라고 여기 나와야지 올바른 표현인 것 같아요. 조금 모호한 표현이죠 지금요. 자, 요겁니다. 요거 문제선이요. 요거예요. 선택했다면 문자 간격이 여기에 있습니다. 상단에 올라오시면 요거예요. 여러분들 좀만 힘내세요. 요거 다음 거만 풀고 점심 먹으러 갑시다. 자, 여기 보시면 글자들의 간격을 표시했는데 문제가 뭐랍니까? 자, 간격을 매우 넓게로 변경을 합니다. 헌데 혼돈사항이 생겨요. 매우 넓게가 6포인트랍니다. 아니 그러면 매우 넓게 얘를 선택해야 할까? 6포인트를 넣어야 할까? 혼돈할 수 있겠죠? 아마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 거예요. 6포인트는 나오지 않고요. 매우 넓게 내지는 넓게, 아니면 얘가 안 나왔다면 6포인트 주세요. 이런 말 나왔을 겁니다. 만약에 지금 문제에서의 매우 넓게만 나왔다면 얘를 선택하시면 끝이에요. 그쵸? 그런데 매우 넓게가 안 나왔습니다. 간격을 6포인트 쓰답니다. 라면 어디인 것이냐? 눌러서 아래에 기타 간격 들어가세요. 기타 들어가서 문자 간격 있는 곳에 지정합니다. 얼마로요? 6포인트로요. 확인. 똑같죠? 그러니까 문제는 매우 넓게가 6포인트인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인데 혼돈사항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 문장은 둘 중에 한 가지도 모두 괜찮습니다만 저는 매우 넓게 선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네 번째 문제 보시면 슬라이드 2번입니다. 2번 슬라이드 들어갑시다. 여기 여러분들 아래 영어 보이시죠? CK 유니버시티랍니다. 그쵸? 이 글자에 대해서의 모두 대문자로 해주세요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어디 있었을까요? 먼저 선택은 먼저 합니다. 이때 글자를 선택이 아니에요. 박스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항상.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대문자, 소문자 나온 것이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제가 아까 파워포인트 첫 번째 뭘 했죠? 옵션 단추를 잘 보셔라. 없는 것은 여기에 있다 했었습니다. 옵션 단추를 클릭해 보세요. 오른쪽 아래에 있습니다. 글꼴 그룹 안에 오른쪽입니다. 눌러보시면 여기에 있죠. 지금 화면상에 탭 메뉴 그룹에 없었던 많은 것들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누굽니까?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문제라는 것은요. 체크를 넣어주시면 소문자 몽땅 다 대문자와 되고 있어요. 자, 잠시 여러분들 점심시간 드시고 쉬는 시간 됐다가 제가 지금 시간이 55분이니까요. 저희가 시작을 35분에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잘하고 오시세요. 자, 우리 줌을 이용하시는 분들 식사하시고 좀 더 뵙겠습니다.